8개 구단이 기다린다. 이정우는 팔리는가? 트레이드 마감 시한까지 24일이 남았다. ESPN이 7월 7일 업데이트한 메이저리그 트레이드 데드라인 유력 후보 랭킹에서 이정우의 이름이 7위에 올랐다. 트레이드 가능성은 50%로 책정됐다. 영입 후보로 지목된 구단만 8개. 필라델피아 필리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클리블랜드 가디언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텍사스 레인저스, 템파베이 레이스, 마이애미 말린스. 이 8개 구단이 모두 이정우를 원할 수 있다고 ESPN은 전망했다. 8개 구단. 이 숫자가 얼마나 이례적인지 야구팬이라면 바로 안다. 트레이드 시장에서 특정 선수에게 동시에 8개 구단이 관심을 보이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그것도 포스트 시즌 경쟁을 벌이는 팀들이 대부분이다. 이정우는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뜨거운 트레이드 매물 중 하나가 됐다. 그렇다면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먼저 이정우의 성적부터 다시 확인한다. 81경기 타율 0.315, 출루율 0.346, 장타율 0.448, OPS 0.794, 97안타 5홈런 33타점 6도루. 내셔널리그 타율 3위. ESPN 이 짚은 두 가지 핵심 지표가 있다. 타율과 삼진율 모두 리그 전체 5위 안에 든다는 사실이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는 타자가 얼마나 드문지는 리그 전체 통계를 보면 안다. 삼진을 적게 당하면서 높은 타율을 유지한다는 것은 타석에서의 판단력과 컨택 능력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다. 스트라이크 존 내 컨택 비율 리그 4위. 이 수치가 이정우의 타격 스타일을 가장 압축적으로 설명한다. ESPN의 평가는 명확했다. 리그 최상위급 타율을 생산할 수 있는 타자. 이것이 이정우를 8개 구단이 원하는 이유의 핵심이다. 그런데 ESPN은 동시에 한계도 짚었다. 순수 장타력은 평균 이하. 시즌 8에서 12홈런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 유형이며 수비력과 주루 능력은 평균 수준에 가까워 특출난 강점으로 평가되지는 않는다. 리그를 대표하는 슈퍼스타급 선수로 평가받는 유형은 아니라는 것이 스카우트들의 분석이다. 나는 이 평가에 일부 동의하고 일부는 동의하지 않는다. 장타력이 평균 이하라는 분석은 수치 기반으로 틀리지 않는다. 5홈런은 외야수에게 낮은 숫자다. 하지만 장타율 0.448이라는 수치를 보면 홈런이 아닌 방식의 장타, 즉 2루타와 3루타를 통해 충분히 장타를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이정우의 타격 스타일은 담장을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갭을 공략해 루타를 쌓는 방식이다. 이것이 열등한 장타 능력인가?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특히 트레이드 시장에서 장타율 0.448은 결코 낮은 숫자가 아니다. 수비에 대한 평가도 짚어야 한다. ESPN은 이정우의 수비를 평균 수준으로 평가했다. 그런데 나는 오라클 파크에서 직접 목격한 장면들을 기억한다. 9회 초 펜스 철조망에 몸을 부딪혀가며 잡아낸 타구, 깊은 우익수 방면 타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 처리한 장면. 수비 지표가 평균이라는 것과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수비 플레이를 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지표가 잡아내지 못하는 가치가 있다. 이정우의 수비는 그 영역에 있다. 이제 8개 구단을 분류해야 한다. ESPN이 지목한 8개 구단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포스트 시즌 경쟁 구단과 재건 중인 구단이다. 필라델피아, 애틀랜타, 클리블랜드, 샌디에이고, 애리조나는 현재 플레이오프 레이스에 있거나 그 언저리에 있는 팀들이다. 이들에게 이정우는 타선 강화를 위한 직전 자원이다. 타율 0.315를 찍는 외야수가 후반기 합류한다면 타선의 출루율이 올라가고 상대 투수의 부담이 커진다. 포스트 시즌 단기전에서 삼진이 적은 타자의 가치는 더욱 높아진다. 단기전은 컨택이 장타력을 이긴다. 텍사스, 템파베이, 마이애미는 다소 다른 맥락이다.
텍사스는 지난 2년 연속 월드시리즈 진출이라는 영광 이후 재건 국면에 있다. 템파베이는 이정우의 전 소속팀이다. 김하성을 웨이버 공시하며 유격수 자원을 비운 템파베이가 다시 한국인 선수에게 눈을 돌린다면 흥미로운 시나리오가 된다. 마이애미는 현재 팀 상황 자체가 유동적이어서 이정우 영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나는 이 8개 구단 중 이정우에게 가장 어울리는 행선지로 필라델피아를 꼽는다. 필라델피아는 지금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선두를 달리고 있다. 브라이스 하퍼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타선, 안정적인 선발진. 그런데 외야의 타율 0.310 이상의 안정적인 주전이 없다. 이정우가 필라델피아 타순에 합류한다면 하퍼 앞이나 뒤 어디에 넣어도 타선의 구조가 강화된다. 하퍼처럼 승부를 피하기 어려운 타자 주변에 출루율이 높은 타자가 있으면 그 타자를 고의사구로 피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이정우는 그 역할에 최적화된 선수다. 그렇다면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야 한다. 샌프란시스코는 이정우를 내보낼 것인가? ESPN 이 트레이드 가능성을 50%로 책정한 것은 이 불확실성을 그대로 반영한 수치다. 샌프란시스코 내부적으로는 지금 두 가지 논리가 충돌하고 있다. 이정우를 보유하고 팬들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이정우를 내주고 미래 자산, 즉 유망주나 직전 선발 자원을 확보하는 것. 37승 52패의 현실은 두 번째 논리에 힘을 싣는다. 샌프란시스코가 파이어 세일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하지만 이정우의 계약 구조가 협상을 복잡하게 만든다. 6년 1억 1.300만 달러. 잔여 계약이 수년 남아있다. 이 계약을 통째로 떠안을 위지가 있는 구단이 8개 중 몇 개나 되는지는 알 수 없다. 단기 렌탈 형식으로 후반기만 활용하는 방식도 있지만 그 경우 샌프란시스코가 받을 수 있는 대가가 줄어든다. 이정우 영입에 관심을 보이는 구단들이 계약 조건을 보고 한 발 물러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정우 본인의 의지도 빠질 수 없는 변수다. 그는 지금 커리어에서 가장 빛나는 시즌을 보내고 있다. 81경기 타율 0.32로 내셔널리그 타율 3위. 이 성적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트레이드 루머가 끊임없이 따라다니고 있다. 선수 입장에서 이것은 집중력을 갉아먹는 소음이다. 그런데 이정우는 그 소음 속에서도 타석에서 흔들리지 않고 있다. 지금 이 페이스가 유지된다면 시즌 타율 0.310 이상이 충분히 가능하다. 만약 이정우가 후반기에도 지금의 성적을 이어간다면 샌프란시스코 입장에서 그를 내보내는 결정이 더 어려워진다. 역설이다. 잘할수록 팔기가 아깝고 팔기가 아까울수록 구단은 고민한다. ESPN 이 슈퍼스타급은 아니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슈퍼스타의 기준이 무엇인가? 화려한 홈런인가? 압도적인 수비인가? 아니면 리그 최상위급 타율을 매 경기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능력인가? 이정우는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삼진이 적은 외야수 중 한 명이다. 가장 컨택 비율이 높은 타자 중 한 명이다. 매일 선발로 기용할 수 있는 선수라는 ESPN의 표현이 오히려 이정우의 진짜 가치를 드러낸다. 하루하루 결과물을 꾸준히 만들어내는 선수. 야구에서 그것이 얼마나 희귀한 가치인지를 아는 팀이라면 이정우를 단순히 슈퍼스타가 아니라는 이유로 과소평가하지 않는다. 이정우는 준비가 됐다. 문제는 샌프란시스코가 결단을 내릴 준비가 됐느냐다. MLB 아시아 와치와 함께 아시아 선수들의 메이저리그 여정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가장 빠른 소식을 놓치지 않고 만나실 수 있습니다.